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기판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오라클 쇼크 여파로 코스피는 4천선을 지키지 못하네요. 그래도 분위기가 반전된다면 지금이 기회는 아닐지 신고가 이후 쉬어가는 LG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재평가 국면에 진입한 이수페타시스 지금 담아도 될까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됐던 오라클 쇼크, 그걸 이제 잠재워주는 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가이던스에서도 자신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네. AI 거품론과 성장론, 우리는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성장은 조금 더 유지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AI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외에는 사실은 뚜렷하게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타난 결과물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노이즈일 뿐이다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분명히 투자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은 도대체 언제 내지? 돈은 언제 벌지라는 그 의구심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순간 나중에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하려고 겨우 이거 투자한 거야 라고 됐을 때가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거나 좀 버블이 이제 좀 터지는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간중간에 이제 좀 뭐 과하게 회사 규모 대비해서 많은 투자가 다 하다 보니까 나오는 좀 이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상으로는 좀 이어진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 또 일본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뭐 네. 금리 결정 이벤트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또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구간만 좀 지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결국은 AI는 가는 방향 아닌가라는 대세가 다시 좀 인지가 된다라면 뭐 지나가는 정도의 노이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장 쪽에 무게를 싣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제 12월 한 해 마무리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좀 쉬어가고 있지만 결국에 분위기가 반전된다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CB 비판 쪽이 아무래도 AI 쪽에 있어서는 뭐 찐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큽니다.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원래 많이 상승한 쪽은 이제 아무래도 쇼티지 부품 네. 쪽이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D램부터 HBM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MLB라는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그런 기판 쪽도 이슈가 좀 생겼는데, 이제 FC-BGA라는 기판도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서버로 들어가는 부분에 면적이 사이즈가 큰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율주행 쪽으로도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뭐 FC-BGA 같은 이런 고성능, 고부가가치 기판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시장이 들어갔을 때 이 투자가 꺾이거나 뭐 줄지 않는다라면 네. 제 생각에는 FC-BGA라든지 고성능 기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래 또 하나의 키워드 중에 GPU 대 TPU 많이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TPU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특화된 칩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주문하는 칩들인데, 뭐 새로운 신제품들은 단가가 또 좋을 것이고, 그래서 강세 흐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위에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조금 덜 부담스러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수급 들어온 부분들을 보시면 기관 수급이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뭐 해성 DS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주가 움직임도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좀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과 밸류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도 덜 움직인 쪽들이 많습니다.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PCB 기판주 안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코리아 서킷 같은 덜 오른 쪽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저는 위에 아까 그 표의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네. 조금 낯선 종목이 있을 텐데요. 네. 네오티스라는 종목이 그렇네요. 있거든요. 네,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네. 종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네오티스라는 기업의 전방 고객사는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예. 우리가 PCB라는 기판이 있으면 그 PCB 기판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가공하는 소모성 부품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오티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방 고객사들의 업황이 좋을 때 시가총액도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업황이 좀 안 좋을 때는 네오티스도 주가는 시가총액이 내려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쪽 업황이 좋으니까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어제 신고가였어요.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네. 고점 대비해서 각 조정을 뭐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정받는 분위기니까요. 조정을 좀 받으면 좋은 위치에서는 또 기판이 내년도에도 괜찮을 때는 이런 작은 종목들까지도 또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탄력을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 잠깐 눌려있는 종목들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오티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잔고 100조 원 임박, 진격의 K방산이 현지화 전략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넓힙니다. 한편 유럽과 중동의 견제 장벽도 높아져서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다시 주목받는 방산주, 지금은 매수 기회일까요? 네, 수주 고가는 아주 두둑하게 쌓고 있습니다. 지금 91조 원 정도, 곧 100조 원에 임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올 상반기에는 그만큼 시세도 주도했었던 K방산인데 하반기 들어서 영 뭔가 좀 주춤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좋은 모멘텀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좀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주가가 좀 약했던 부분은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센티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네. 전쟁이 뭔가 좀 확산이 되고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러우 전쟁을 좀 종전을 시키려고 예.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센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새로운 뭔가 수주를 좀 대규모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보다는 약간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일 만한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국방부와 뭐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이제 업무 보고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해외 수출 쪽으로 방산에 대해서는 계속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향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생산의 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모멘텀이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방산 쪽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또 어떤 업무 보고 내용이 나오는지도 네. 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종전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다 보니까 약간 투심이 꺾인 것도 있고 실적과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큰 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상대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는 부족했었네요. 하지만 충분히 큰 모멘텀 나온다면 주가는 돌아설 수 있다 얘기를 주셨고 업무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뉴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쟁력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좀 견제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 규제 장벽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K방산업계 타격도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좀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도 본인이 다 하고 싶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일부는 이제 손을 벌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본인들이 공급망 밸류체인이 잘 돼 있으면 스스로 해서 스스로 모든 거를 자급자족해서 돈을 벌면 최고죠. 근데
미국도 조선이나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저는 유럽의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 공급망 밸류체인을 잘 만들어서 러시아를 대적할 정도로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굳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지 않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뭔가 방위력을 좀 올리고 싶긴 하나 그들의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생산 라인이 그렇게 쉽게 가동될 가능성은 좀 낮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아무리 본인들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나 뭐 중간중간에 좀 잠깐 나올 수 있는 일단은 노이즈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우선은 노이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그러면 투자 시점이나 이런 거 종목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좀 쉬어가고 있지만 빠졌죠. 그래도 한국항공우주처럼 지금 뭐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에 움직이는 쪽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는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우주항공 모멘텀도 사실은 우리가 이번 업무 보고에서 또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모멘텀을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사실은 기대감이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나 스페이스X라는 상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큰 섹터들이 잠깐 이제 모멘텀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이 더 부각이 되는 바람에 그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미국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타이밍상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 2주일 동안 우주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방향성은 이쪽은 맞다. 뭐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은 확실한데 기대감이 주가에 좀 이미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늘 PCB 기판 쪽과 방산주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어떤 쪽이에요? 이왕이면 좀 위치적으로 좀 네. 부담 없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은 저는 방산을 좀 선택을 했고요. 네. 종목은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소득세법 개정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도 한 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꽤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의 수혜주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한 일주일 연속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고점 7만 원에서 지금 한 4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 정도 수준이면 가격 조정으로는 조정 충분히 좀 받은 위치 네.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T 다이내믹스를 저는 방산 쪽에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치가 접근하기 좋은 자리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볼만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표가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수급을 좀 비웠다가요. 좀 민집 상태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라서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양호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요즘 우리 자산 가치 많이 따지시잖아요. 주식들이. 그래서 이 회사도 자산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나 영업이익 가치는 그러면 반영이 크게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K2 전차의 변속기가 S&T 다이내믹스가 4차 물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부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급까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S 받아볼 종목이 또 대단한 시세를 보여줘서요. 드림 CIS 바로 지난주 탑픽이었거든요. 미국 상원에서 동물 실험 철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도 터치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추가적인 전략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오가노이드라는 키워드에서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상원을 오늘 새벽에 통과를 했지만 이제 하원 통과도 그러면 이제 이어지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뭐 미국의 FDA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임상에 있어서 동물 실험은 뭐 대부분 이제 폐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이고 드림 CIS가 미국에서 인수한 큐리바이오가
거기에서 역할을 좀 잘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생각을 하면 드림 CIS는 지금이 이제 거의 뭐 출발하는 네.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타점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꾸준히 볼게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고민 많은 시장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더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